펀드의 위험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에서 특정 펀드의 정보를 펼쳐보고 거기에 나오는 위험 지표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펀드 슈퍼마켓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펀드 상품에서 조회 상위로 펀드를 하나 볼게요. 조회 상위 1개월이 기본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6개월을 클릭을 하시고요. 1등으로 나와 있는 AB 미국 크로스 증권 투자 신탁 펀드를 클릭해서 볼게요. 네, 이 펀드는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우량 성장주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한다는 그런 목적의 펀드죠. 지금 미국 증시가 괜찮죠. 전 세계적으로 뭐 좋네 나쁘네 떠나서 미국은 혼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우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6개월에 조회수 1위에 AB 미국 크로스 증권 투자 신탁이라는 펀드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AB 미국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AB는 자산운용사의 이름이라고 했죠. 이 AB는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이라는 자산운용사가 AB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일종의 해외 펀드인데, 네, 아무래도 국내 투자 자산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펀드보다는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미국 펀드가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간단한 팁인데, 해외 펀드를 가입을 할 때는요,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말고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펀드 가운데서 괜찮은 성과를 내주고 있고, 네, 위험 지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선택을 하는 것도 요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간에 위험 지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고, 지금도 위험 지표를 살펴보고 펀드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이 위험 지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펀드라는 상품을 선택해서 고를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게 얼마나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펀드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위험도를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펀드인데 너무너무 위험하다면 그것도 투자를 재고해 볼 만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한마디로 위험도는 좀 낮은데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면 그런 펀드가 대다수 펀드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펀드일 텐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위험 지표라는 항목들입니다. 위험 지표는요, 지금 이렇게 AB 미국 크로스 펀드가 나와 있는데 이 펀드에서 성과가 어땠는지, 여기 성과는 어땠나요? 탭을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항목 밑에 아래에 펀드의 위험 및 성과 수준은 이라는 위험 지표로 따로 분류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6가지의 지표가 있어요. 표준 편차, BM 민감도, 다른 말로 베타라고 하고요. 트래킹 에러, 샤프 지수, 젠센의 알파, 정보 비율,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앞서 표준 편차와 베타, 트래킹 에러는 변동성 지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샤프 지수, 젠센의 알파, 정보 비율은 위험 조정 성과 지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쫙 나와 있으니까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십시오. 이 위험 지표라는 건 수익률 다음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어떤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12.3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 변동성 지표 중에서 표준 편차는요,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평균에서 이탈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거고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펀드예요. 한마디로 이 수익률 평균에서 많이 이탈이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남들 10 갈 때 얘는 100 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이탈도가 많이 크면 클수록 이 표준 편차가 큰데요. 대체로요, 이 표준 편차가 너무 큰
펀드를 선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말이죠. 물론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는 남들 10 갈 때 얘는 100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다면.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표준 편차가 평균보다 대체로 좀 낮은 그런 펀드를 선택을 하는 게 안정적이다.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베타의 경우에도 민감도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베타의 경우에는 기준이 1이에요. 만약에 이 펀드의 베타가 1이라 그러면 그냥 평균적인 그런 민감도인 거예요. 민감도라는 건 변동성을 뜻합니다. 시장 평균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금 AB 미국 그로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0.69잖아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균보다 민감도가 낮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런 투자자라면 BME 지수가 평균보다 낮은지 어느 정도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1보다 낮은 펀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킹 에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래킹 에러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 베타와 거의 비슷한 그런 지표인데, 이거는 그냥 설명을 제가 건너뛸게요. 여기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건너뛰는 이유는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변동성 지표를 볼 때는 표준 편차와 베타 정도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건너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험 조정 성과 지표라고 해서 샤프 지수, 젠센의 알파 정보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샤프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해서요, 얼마나 많은 초과 수익을 얻었느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0.81이니까요, 같은 동종의 그런 유형끼리 비교했을 때 이 0.81이 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 유형 내에서 타 펀드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다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젠센의 알파의 경우에는 펀드가 취한 위험 안에서 요구되는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초과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5.87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동일 유형 내에서 다른 펀드에 비교하자면 우수하다라는 것, 이것도 크면 클수록 좋겠죠. 네, 한마디로 위험 조정 성과 지표니까 위험 대비 얼마나 높은 성과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성과는 당연히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기준점이 있어요. 샤프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젠센의 알파는 네, 퍼센테이지로 나와준다는 측정 기준점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되고요. 네, 이 샤프 지수와 젠센의 알파는 절대치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펀드에 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 비율 0.42인데 마찬가지로 위험 조정 성과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샤프 지수와 젠센의 알파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위험 지표를 살펴볼 때는요, 변동성 지표와 그리고 위험 대비 얼마나 높은 성과를 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위험 조정 성과 지표를 봐야 되는데, 변동성 지표 가운데서는 표준 편차와 베타를 살펴보시고요. 위험 조정 성과 지표에서는 샤프 지수와 젠센의 알파를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이들 지표를 살펴볼 때는 단순히 절대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 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는 게 유효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유형 평균이라는 게 뭔데, 어디서 볼 수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유형 평균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미국 그 해외 펀드잖아요. 그러면 유형 평균은 넓게 보자면 해외 펀드가 되는 거고요. 또 좀 좁게 보자면 해외 펀드 중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의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평균값을 재기는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펀드 평가사죠. 그리고 이 펀드 슈퍼마켓은 펀드 평가사 가운데 펀드 닥터와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 닥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위험지표 상세 보기를 보시면 나와요. 이 표준 편차, 네, 이 펀드는 여기 3년 기준으로 보자면 위에 나왔던 이 모든 정보들이 최근 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3년 기준으로 보자면 12.32인데, 네, 유형 평균은 몇이죠? 12.02죠. 네, 이거보다 높아요. 그리고 베타의 경우에는 0.69인데 예, 유형 평균은 1.01이에요. 네, 민감도가 좀 작은 거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안정적이면 수익률이 별로냐? 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샤프 지수로 보면 위험 대비 초과 성과에 대한 지수잖아요. 그래서 샤프 지수가 0.81인데 유형 평균은 0.65잖아요. 더 높죠?
그러니까 더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고, 젠센의 알파는 5.87인데 위험 평균은 0.80밖에 안 돼요. 월등히 높죠. 그래서 이 펀드가 지금 조회수가 아마 1등인 거고 설정액이 늘고 있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거겠죠. 요즘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아니면 대외적으로 위험 요인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펀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참고로요,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렵게 미국 시장에 직접 본인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펀드를 골라서 가입을 하면, 그러면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미국의 평균적인 시장 흐름을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지금처럼 펀드를 제대로 골라서 가입하면 그 평균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위험지표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